노재팬이 아닌 예스재팬을 몸소 실천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국인 상황에서 말이죠. 일본에는 대한민국 문화재가 약 61,409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외 소재 문화재 중에 6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 한국 문화재 실태를 조사한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그보다 더 많은 문화재가 일본에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국의 문화재를 상당수 약탈해 갑니다. 일부 사례 중에 정식으로 구입해간 경우도 있지만 오쿠라 다케노스케처럼 대놓고 자본과 권력을 쥐고 도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국에 한국인들은 도굴을 해가는 일본인들을 저지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힘이 약한 한국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아 힘을 키우려면 불가피하게 일본 본토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선 청년인 전영필도 일본 와세다 대학에 다니며 대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방학이 되면 조선으로 돌아와 옛 스승인 고이동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곤 했다는데요. 전영필은 스승인 고이동과의 만남에서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깨어나고 고이동 선생은 문화재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며 위창 오세창 선생과 만남을 주선합니다. 전영필은 오세창 선생을 만나기 위해 고구려 평양성 건축 과정을 기록한 탁본을 들고 갑니다. 탁본에는 오세창 선생의 부친인 영매 어르신의 인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오세창 선생 역시 전영필과의 만남을 특별하게 여기며 그에게 아우를 지어주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대학을 다니던 도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자로서 토지 10만석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석만 가져도 부자 소리를 들으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을 전영필은 만석의 10배인 10만석을 받았으니 그는 단번에 조선인 중에서 제1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승과 함께 조선 팔도와 일본을 오가며 일본인과 외국인들에게 팔려간 문화재를 다시 몇 배의 돈을 주고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1935년 간송 전영필은 고려 청자를 사기 위해 일본 골동품 상인에게 2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2만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가치로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지만 당시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즉 전영필은 고려 청자를 사기 위해 기와집 20채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거주하던 영국인 변호사에게 고려 청자 20점을 인수하기 위해 기와집 400채에 달하는 값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송 전영필은 높은 가격의 골동품과 소화를 샀던 것은 스승의 가르침 때문인데요. 간송 전영필은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집한 문화재가 약 28,000여 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화재를 수집한 간송 전영필 선생이 특별히 아꼈던 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서에는 5가지의 해설과 1가지 예시가 적혀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그가 훈민정음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일본은 세종실록의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식민국의 언어를 말살하려 하고 지배국의 언어를 보급해서 식민국가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죠. 일본 역시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독일 학자가 주장한 임금이 화장실 문고리를 보고 만들었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조선의 정체성을 흔들고 조선어 학기를 탄압하는 등 한국어 전반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간송 전영필 역시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였고 끝내 조선 출신 지식인들 사이에서 해례본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일본보다 먼저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그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해례본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비로하고 간직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이하고 나서야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자 긴박한 상황 속에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촉박한 시간 때문에 수많은 문화재를 챙길 시간도 없었지만 훈민정음만은 가슴에 품고 피난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피난지에서도 간송 전영필은 낮에는 해례본을 가슴에 품고 밤에는 베개 밑에 두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문화재들은 상당히 많은 양이 분실되었고 훼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은 잘 보존이 되어 왔기 때문에 1962년 대한민국 국보 70호로 지정이 되었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이렇게 간송 전영필 선생의 문화재 사랑이 남달랐던 만큼 교육에 있어서도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10만석 재산의 98%를 문화재 구입과 학교를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나라의 독립과 독립 이후 나라를 이끌 지식인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간송 전영필 선생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값을 지불하고 더 많은 문화재를 사들였어야 했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간송 전영필 선생이 비싼 값을 주고 문화재를 구입한 이유는 아마도 한국의 예술가 정신은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님을 일본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